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3.3 헬스클럽 총괄수석 성현기입니다. 박민용 저자의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해독.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오늘은 제2장 평생 건강을 지켜줄 DHN 빼동요법의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단계 헬스푸드 건강을 위한 식단 제대로 알자. 왜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와 트레이너들은 채식과 비건을 선택했을까? 보디빌더 대회를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근육질의 몸과 건강한 몸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장 상태가 안 좋아서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로 인체 내 모든 미생물의 총합을 얘기하는데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90%는 장 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 환경이 망가지면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채식주의자인 경우들이 많다. 비건식으로 바꾼 이후로 몸의 컨디션은 더 좋아졌고 혈관의 혈액 상태도 좋아졌으며 장 환경 역시 좋아졌다. 지구력은 더 올라갔고 체력도 좋아졌다. 본인 최고 기록을 갱신했으며 부상에서 회복 역시 빨랐다. 매일매일 하는 식사를 건강한 채식과 과일로 바꾼다면 혈액은 더 깨끗해질 것이고 혈액 흐름도 더 좋아질 것이고 운동 능력도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근육과 육식은 관계가 없으며 이게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동물성 단백질에서 채식으로 바꾸는 이유다. 인간은 살아있는 과일이 주식이었으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었다. 인간이 과일과 채식을 먹는다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다. 과일과 채소에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필수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초식 동물과 매우 흡사하다. 꾸불꾸불한 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독소를 뿜어내는 육류를 많이 먹으면 장에서 정체가 되면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 점막에 쌓이면서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들이 나오게 되고 장 점막이 망가지고 장 누수가 생기면서 인간의 70% 면역세포가 있는 장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면역질환이나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깨끗한 혈관, 건강한 근육, 뛰어난 체력, 맑은 피부, 건강한 장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좋은 재료의 채식은 육류보다 뛰어나다. 인간과 유인원의 주식은 과일과 채소다. 3단계. 뉴트리셔널리 밸런스. 영양 밸런스를 맞춰라. 그럼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고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 잘 차린 식사를 하루 3끼 잘 챙겨 먹으면 하루 권장량만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있던 철분이 지금은 19단에 섭취해야 하며 사과 2알이 지금은 13알을 먹어야 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있다. 각종 영양소들로 인해 우리 몸의 화학 공장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공이 필요한데 그게 약이라 볼 수 있다. 영양 섭취만 잘해도 수리공은 필요 없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영양제는 필수이지만 좋은 영양제를 찾아서 먹어야 하는 이유는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런 영양제는 몸의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과하게 섭취하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무려 147가지나 된다. 99%의 칼슘은 우리 몸의 뼈에 있지만 1%의 칼슘은 혈액 내에서
우리 몸의 모든 자율신경계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소를 얘기할 때는 리비 박사의 최소량의 법칙이 많이 사용된다. 왼쪽 아래 그림처럼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이 된다면 우리 몸에는 이상 신호가 오게 된다. 영양제를 굳이 꼭 먹어야 하나? 건강한 유기농, 친환경 과일과 채소들을 잘 챙겨 먹고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음식이 몸에 약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모든 영양소는 식물에서 유래되지만 그만큼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권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지닌 식물이라도 우리가 구해서 차로 우려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과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면 좋겠지만 현대인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원료 수급이 어렵거나 음식으로 먹기가 어려운 식물들도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좋은 원료로 식물 영양소를 추출해 안전성까지 검증이 된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급이 어렵고 좋은 원료일수록 원가는 높을 것이고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합성으로 만들면 저렴한 합성 영양제나 약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이다. 2장의 2단계와 3단계를 읽으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토록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명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음식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죠. 이렇게 책에 쓰여 있어요. 지금은 칼로리 과잉 시대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빼독을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은 알고 지키고 지속해 나가고 계실 텐데요. 이것들이 나의 평생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 나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